재벌 3세 정체 폭로. 길거리 장수. 알고 보니 억만장자. 장모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숨겨진 신분. 오늘 드러난다. South Korean 풀 버전 스토리 한국어. 리암은 재벌가 3세였지만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늘 의문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접하는 이유가 사람 리암 때문인지 아니면 재벌가의 손자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알고 싶었다. 이 의문은 그가 결혼한 뒤 더 깊어졌다. 특히 아내 미아의 가족이 보이는 미묘한 눈빛과 행동이 그의 마음에 계속 걸렸다. 미아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결혼 후에도 소박하게 살아가길 원했다. 하지만 미아의 어머니, 즉 장모는 언제나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리암이 재벌가 3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을 허락한 것도 그저 미아가 사랑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인정해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암은 결심했다. 한번 시험해보자. 아무도 내 진짜 신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심이 어떤지. 그는 일부러 오래된 옷을 입고 길거리 바비큐 포장마차를 구해 꾸몄다. 손에 일부러 기름 얼룩을 묻히고 해진 앞치마를 두른 뒤 미아의 가족을 만났다. 요즘 회사가 망해서 잠시 여기서 장사하며 버티려고 해요. 장모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다. 뭐라고? 지금 우리 딸이랑 결혼해놓고 이런 꼴이라고? 미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감싸 안았다. 어머니,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우리 둘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장모는 날카롭게 말했다. 아니, 난 못 믿겠어. 능력도 없는 남자랑 미래가 뭐가 있니? 리암은 그 순간 장모의 진심을 확인했다. 그녀는 사람 리암을 보지 않았고 그가 가진 것으로만 그를 판단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리암은 진짜로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다. 가게는 낡았고 돈은 거의 벌리지 못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얼굴을 마주했다. 누군가는 따뜻하게 응원했고 누군가는 무시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장모와 처남이 미아에게 은근히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던진 것이다. 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 남자 불안해 보이지 않니? 미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분은 남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리암은 가슴이 무너졌다. 미아만큼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미아의 가족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빌린 차도 없고 이장도 없었다. 대신 그는 재벌가의 공식 후계자라는 신분이 적힌 서류와 초대장을 꺼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모는 처음에 믿지 못했다. 그러나 리암이 소유한 기업 행사 VIP 초대장, 대형 프로젝트 계약 문서가 전부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너는 정말 네, 장모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장모는 급히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잠시 오해했구나. 미아야, 내 남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리암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를 버리려 했던 순간이 이미 모든 답을 말해줬습니다. 미아만이 끝까지 그의 옆을 지켰고 그 진심을 확인한 리암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인생을 함께 시작하자. 그리고 그날 이후 리암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알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다. 그 말은 미아에게도 그리고 리암 자신에게도 진짜 답이었다. Medium White Star EP2 리암의 선택, 가족의 민낯, 그리고 시작되는 또 다른 시험. 리암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 날 집안은 놀라움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미아는 남편의 진실을 알고 난 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장모와 처남은 달랐다. 그들은 전날 자신들이 했던 비난과 경멸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장모는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다. 리암아, 내가 사실 너를 걱정해서 그랬던 거야. 미아가 고생할까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목적은 너무도 분명했다. 리암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이제 이 가족의 진짜 얼굴을 봤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장모의 태도는 하루 만에 180도 바뀌었다. 장모는 갑자기 미아 부부에게 값비싼 음식점을 제안했다.
우리 오늘 저녁 어디 좋은 데 갈까? 내가 예약해놨다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남자랑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천암 역시 태도를 바꿨다. 흥, 미안했어. 나도 요즘 회사 힘든데 혹시 내 쪽에 일자리라도 있으면. 이는 분명한 손바닥 뒤집기였다. 리암은 그들의 말 사이에서 불편한 냄새를 맡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람 리암이 아니라 재벌가 후계자 리암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은 어느 순간에나 드러난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며칠 후 리암은 새로운 시험을 준비했다. 리암의 가족 기업에서는 곧 후계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언론, 재계 인사, 경쟁 회사까지 모두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그는 미아에게 말했다. 미아, 이번 행사 너도 함께 와줬으면 해. 미아는 조심스레 물었다. 근데 우리 가족도, 엄마는 분명 또. 괜찮아. 이번엔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게 있어. 리암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변화된 태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행사날, 미아 가족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언론 카메라, VIP 배지, 검은 정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장모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어머, 이런 곳을 우리가 들어와도 되는 거니? 천암은 로비의 사람들을 훑으며 중얼거렸다. 아, 내가 TV에서 보던 CEO들인데 형이 이런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곧 거하게 바뀌었다. 장모는 기자들에게 일부러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위 리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능력이 대단했어요. 천암은 주변의 명함을 돌리며 리암 형님과 친합니다 라고 말했다. 미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러자 장모는 미아를 따로 데리고 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아야, 이건 기회야. 내가 이런 남편을 잡았으니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아야지. 그 말은 확실했다. 그들은 사람 리암이 아니라 가치 있는 리암을 원했다. 그 모습을 본 리암은 차갑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후계자 발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행사장 중앙 스크린이 켜지며 기업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퍼지고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발표를 기다렸다. 오늘 우리 기업의 새로운 후계자를 공식 발표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단을 향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 리암 헌터. 순간 장내가 웅성거렸다. 언론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수십 명의 경영진이 박수를 보냈다. 미아의 가족은 그제야 상황의 무게를 깨달았다. 장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천암은 숨도 쉬지 못했다. 리암이 연단에 오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미아를 바라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저의 진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리암은 무대 중앙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신분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리암이라서인지 아니면 제가 가진 것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자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 말에 장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미아입니다. 카메라가 미아를 비추자 미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리암은 이어 말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 순간 오히려 장모의 속내는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발표 후 진짜 갈등이 시작된다. 행사가 끝난 뒤 장모는 초조해하며 리암에게 다가왔다. 리암아, 아까 그 말 혹시 우리 가족을 말하는 건 아니지? 리암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겠죠. 천암이 급히 나서 말했다. 형,
난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어제 한 말은 처남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는 미아가 결정할 겁니다. 장모는 당황했다. 미아야, 너도 엄마 말. 그러나 미아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저와 리암이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게요. 그 말에 장모는 말문을 잃었다. 리암의 마지막 독백.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은 미아의 손을 잡았다. 미아, 오늘 내가 한 말 정말 고마웠어. 난 당신 편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리암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오직 너 하나라는 걸.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만 진짜 인생을 만들어가겠다. 그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EP3의 시작이었다. Medium White Star EP3. 흔들리는 가족, 드러나는 애망, 그리고 리암의 또 다른 시험. 행사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여운은 여전히 리암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미아는 잠들었지만 리암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빛은 화려했지만 그 속엔 수많은 욕망과 두 얼굴이 숨어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신분을 드러낸 순간 세상은 그를 더 강한 속도로 삼키기 시작했다. 미아의 흔들리는 마음. 다음 날 아침, 미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리암, 어제 엄마가 나한테 따로 연락했어. 리암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 했어? 미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버리려 하냐고. 그리고 앞으로 회사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자신도 꼭 초대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마치 무겁게 내려앉는 돌 같았다. 리암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미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미아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엄마가 부끄러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가진 것만 보고 판단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엄마도 내 가족이니까 온전히 버리거나 예면하기도 어려워. 그 약한 흔들림이 오히려 리암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미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하지 마. 너를 힘들게 만들 사람은 내가 막아. 장모의 새로운 애망. 하지만 장모는 단순히 초대를 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미아의 가족이 집으로 찾아왔다. 예전과 달리 차림새도 고급스럽고 태도도 지나치게 공손했다. 장모는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다. 리암아, 지난번엔 내가 조금 실수했어. 앞으로는 너희 두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할게.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편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처남은 더 노골적이었다. 형님 회사에서 신사업 추진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요. 혹시 기회가? 리암은 단호히 잘랐다. 죄송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이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모의 미소가 굳었다. 아니, 너희 가족끼리 좀 도우면 안 되는 거니? 장모님, 도움과 이용함은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장모의 표정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장모는 미아에게 계속 연락을 보냈다. 남편이 너무 냉정하다. 내가 그 집안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사돈들 앞에서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미아는 흔들렸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리암, 나도 힘들어. 리암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미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너를 이런 상황에 두고 싶지 않았어. 그의 속은 불타올랐다. 미아의 눈물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 그 무렵 리암의 회사 내부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사촌이자 경쟁자 에이든. 어릴 때부터 리암과 대조적인 길을 걸어온 인물. 부드러운 말투 뒤에 날카로운 계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에이든이 리암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축하해, 리암. 후계자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고마워, 에이든. 에이든은 의외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작은 실험 때문에 불편했을 거야.
특히 이 사회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말이 많더라. 리암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단순히 조언이야. 에이드는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내 옆은 감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은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은 마치 장모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 듯했다. 너희 장모 말이야. 벌써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다니더라. 리암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지? 리암의 선택이 가문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너 대신 자신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며 접근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은 리암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차갑고 깊은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에이드는 미소 지었다. 조심해, 사촌. 세상엔 진심을 무기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가 떠난 뒤 리암은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족을 이용해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 그 때문에 미아가 흔들리고 울고 있었다. 이대로 둘 순 없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리암의 결심. 그날 밤 리암은 미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미아,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미아는 눈을 크게 떴다. 혹시 헤어지자는 말이야? 아니. 리암은 고개를 세게 저었다. 너와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내 가족이 너를 흔들게 둘 수는 없어. 내 가족 기업이 너를 이용하게 둘 수도 없어. 이제는 우리 둘이 지켜야 할 것만 지키자. 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리암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힘든 건 너를 지키지 못한 나였어. 그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제 더는 감정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그리고 새로운 시험이 시작된다. 며칠 뒤 리암은 장모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앞으로 저희 부부의 사적인 생활과 결정에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장모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변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치고 있어. 너 같은 놈이 우리 딸을. 장모님. 리암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저는 미아와의 삶을 지킬 겁니다. 누구도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장모는 떨리는 눈으로 소리쳤다. 넌 결국 우리를 버리는 거네? 리암은 마지막으로 덤덤하게 말했다. 아니요, 장모님이 우리를 떠난 겁니다. 그 말은 장모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는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이대로 끝나지 않겠다. 그녀의 애망은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리암의 독백. EP4를 예고하며 그날 밤 리암은 다시 창가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건 언제나 고통을 동반한다. 그리고 남은 한마디.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 하나만 확실하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 불빛들이 흔들리는 도시 위로 새로운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EP4. 장모의 반격과 사촌 에이든의